근데 그 안들이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서 언론들의 타이틀은 뭐냐면은 대선 전에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면 개헌을 3년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봐줄 수 있지만 5년 하는 꼴을 못 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안희정 후보가 집권 후에 개헌 특위가 요청하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대통령 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 대세론은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면 안희정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3년을 찬성하는 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그렇죠. 요즘 이상하게 설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안희정 후보는 지금 자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있을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죠? 참 답답하네요. 막 이러면서. 지금 성대모사였나요? 약간 해봤는데요. 안희정 후보는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원칙적인 민주주의자인 것 같아요. 원칙론적인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선의를 봐줘야 되고 대타협을 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최대선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고 이러는 거를 이상과 지금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선의 발언 이후로 임기 3년 이거는 대못을 박는 것 같고요. 안타깝기는 한데 개헌은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말을 꺼낼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투표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국민들이 배제된 상태의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치인들끼리 어찌어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수정 보완 다듬어서 민주주의를 더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지 정치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개헌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불행한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트위터 여론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읽어봐요. 임중수님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약 팔다가 조용히 정치를 떠난 반기문. 권력욕만 드러내면 국민은 외면해 버린다. 안희정은 반기문의 길을 가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는 게 좋다. 이번에 찍히면 다음 지방선거도 장담 못한다. 라고 얌전한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 라고 묻는데 그 질문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 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화법은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해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인들끼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릅시다는 기각이나 인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쪽에서 말이에요. 탄핵이 기각되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메시지만 나온다면 저쪽도 기각이 돼서 승복할 수 없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승복하세요. 단 그 시작을 국민이 했기 때문에 국민이 결론을 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 정치인들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헌재까지 없애주는 거를 결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정국에서 애매모호한 질문들은 국민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그 3년짜리 대통령에 대한 예초의 의도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으면 임기를 줄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세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본인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용도로 가버리면은 이거 못 지켜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해서 3년으로 개헌하겠다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3년짜리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이용이 있습니까? 3년 정도밖에 안 해. 국회의원 임기보다 짧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3년만 버티면 되는데 영이 안 해서 공무원도 안 움직이고요. 기업들도 개혁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대통령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뭐 하다못해 5년 중임이 가능하다거나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하게끔 만들어줘야지. 3년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해요?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보수 수구 세력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굴하지 않는 자님의 트윗인데요. 그냥 선의로 반년씩만 합시다.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잖소. 국회의원은 2.25년 정도 하면 어떻겠소. 아무 말 대잔치 안희정. 어찌됐건 간에 3년 임기 단축도 오케이?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 문재인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임기를 줄여라. 여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제발 이런 악의적인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에게. 어떤 극한 상황을 가정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개헌, 뭐 기각, 인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당신이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아주지 않고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이런 악의적인 질문들을 하지 말고 뭐 조중동에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쪽에 있는 언론사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그런 약점들도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신사적인 좀 언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98주년 3.1절 기념 행사 이게 공식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안희정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 역사 속에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있다.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행사라고 하면 거기에는 의례적인 접대성 멘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가 뭐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인정한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비판할 문제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는 이명박이 빠져서가 아닐까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빠져 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는 아마 뭐랄까 그 인정 못 받잖아요. 저기 유죄를 네.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뺐나 보고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나라꼴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 역사 의식을 이런 식으로 오해가 사게끔 하는 워딩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멘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선거 전략이잖아요. 이거는 보수적 사람들이 우리가 어차피 정권을 못 잡을 바엔 우리를 받아주는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보수 쪽이 안희정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이고요. 그것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만 선명하게만 이야기해버리면 03, 과칠 이렇게 박정희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박정희 뒤에서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주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같은 국민으로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1%라도 공이 있다면 인정해 주는 것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와의 약간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역사 속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에는 과도 사실은 살짝 내비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공도, 과도, 선도, 악도 다 포함되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래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거든요. 악독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 다음은 착한 정부, 뭐 부패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 다음에 청렴한 정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박정희가 우리 역사에 준 교훈은 덕지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 근데 이제 안희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안희정이 작아지면 안철수가 떠오르는 기현상.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사실 뭐 100%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오늘자 여론조사가 나온 거에 의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만큼 그 지지율을 흡수하는 게 문재인과 안철수로 나타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지지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은 안철수한테 가고 이렇게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6년 전에 못했던 안철수 현상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V3 공짜로 많이 쓰셨죠? 이제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정치인은 여론에 의해서 검증되잖아요. 안철수 씨가 엄청 떴을 때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트위터 마팔 받으려고 했던 그런 정도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을 때, 이미 좋았을 때. 그래서 V3를 무상으로 나눠준 거에 대한 막 찬양 같은 거 막 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근데 오랜 시간 검증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인 상품이에요. 진열대에다가 오랫동안 진열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몇 번 사서 써봤어요. 물건이 별로야.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나중에는 상품 진열대에 진열돼 있지만 사서 쓰지 않는 물건이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반등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지율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안철수에게 국민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철수가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은 새누리당 후보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문재인의 대항마로 누가 있겠나 찾다가 안철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투표의 동력이랄까 충성도는 엄청 떨어지겠죠. 네.
자기 당 후보가 없어가지고 의석 40석도 안 되는 정당에 후보를 밀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투표 포기가 속출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선 주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지지율 이상 의미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건 안희정 지사가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부고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언론에 노출되면 좋다. 근데 흐름상 지금 민주 진보 쪽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안희정이 더 낫지 않아? 했던 분들이 안철수 검증 맞듯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3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년으로요? 이번 대선에서 3년이면은 2020년에 끝나는 거네요. 3년이요. 저는 그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요. 세월호가 다음 달이면 3년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 흘렀어요. 3년. 다음 달 4월 16일이 3년이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됐네요. 네. 금방이잖아요. 엊그제 같잖아요. 한 달 예. 보름 남았어요. 대통령 임기가 딱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개혁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대통령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뭐 하다못해 5년 중임이 가능하다거나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하게끔 만들어줘야지. 3년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해요.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보수 수구 세력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굴하지 않는 자님의 트윗인데요. 그냥 선의로 반년씩만 합시다.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잖소. 국회의원은 2.25년 정도 하면 어떻겠소. 아무 말 대잔치 안희정. 어찌됐건 간에 3년 임기 단축도 오케이?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 문재인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임기를 줄여라. 여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제발 이런 악의적인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에게. 어떤 극한 상황을 가정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개헌, 뭐 기각, 인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당신이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아주지 않고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이런 악의적인 질문들을 하지 말고 메시지만 나온다면 저쪽도 기각이 돼서 승복할 수 없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승복하세요. 단 그 시작을 국민이 했기 때문에 국민이 결론을 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 정치인들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헌재까지도 없애주는 거를 결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정국에서 애매모호한 질문들은 국민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그 3년짜리 대통령에 대한 예초의 의도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으면 임기를 줄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세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본인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대선 후보가 대기업 용도로 가버리면은 이거 못 지켜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해서 3년으로 개헌하겠다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3년짜리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이용이 있습니까? 3년 정도밖에 안 해. 국회의원 임기보다 짧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3년만 버티면 되는데 이용이 안 해서 공무원도 안 움직이고요. 기업들도 원칙론적인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선의를 봐줘야 되고 대타협을 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최대선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고 이러는 거를 이상과 지금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선의 발언 이후로 임기 3년 이거는 대못을 박는 것 같고요. 안타깝기는 한데 개헌은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말을 꺼낼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투표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국민들이 배제된 상태의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치인들끼리 어찌어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수정 보완 다듬어서 민주주의를 더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데 그 안들이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서 언론들의 타이틀은 뭐냐면은 대선 전에 문재인 대세론은 꺾을 수 없다면 개헌을 3년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봐줄 수 있지만 5년 하는 꼴을 못 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안희정 후보가 집권 후에 개헌 특위가 요청하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대통령 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 대세로는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면 안희정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3년을 찬성하는 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그렇죠. 요즘 이상하게 설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안희정 후보는 지금 자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있을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죠? 참 답답하네요. 막 이러면서. 지금 성대모사였나요?
약간 해봤는데요. 안희정 후보는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원칙적인 민주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런 개헌이 되어야지 정치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개헌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불행한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트위터 여론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 있는 그대로 읽어봐요. 임중수님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약 팔다가 조용히 정치를 떠난 반기문. 권력욕만 드러내면 국민은 외면해 버린다. 안희정은 반기문의 길을 가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는 게 좋다. 이번에 찍히면 다음 지방선거도 장담 못한다. 라고 얌전한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 라고 묻는데 그 질문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 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화법은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해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인들끼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릅시다는 기각이나 인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쪽에서 말이에요. 탄핵이 기각되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만